24페이지 모음의 분류입니다. 영어의 모음은 자음과 다르게 그 발음이 매우 유동적이어서 각 모음의 명확한 조음 위치를 확정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분석할 때 자음에 비해 본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모음의 개수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도 주장도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바가 있죠. 방언의 차이라든가 영국 영어냐 미국 영어냐에서 그 발음 차이에서도 모음의 차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여기에 비하면 자음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모음의 분류와 분석에 있어서 학자들 사이에 주장하는 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모음의 종류도 각각 다르게 설정하였고 그에 따른 표기 방식도 조금씩 달라져 있습니다. 모음이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는 이와 같은 어려움 때문에 모음에 관한 학자마다의 기술과 그 설명을 이해하는 일도 어려워지죠. 단모음만을 기준으로 할 때 트레거 스미스 이 두 학자는 9개를 인정하고 제너럴 아메리칸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캐년 학자는 17개를, 영국 영어를 대상으로 한 존스는 15개의 모음을 설정하였습니다. 모음은 일반적으로 다음 4개의 분류 방법에 따라서 기술합니다. 첫 번째, 혀의 높이에 따른 고모음이냐, 중모음이냐, 저모음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혀의 높이라는 것은 결국은 턱의 높이와 똑같습니다. 고모음은 턱이 덜 벌려진 거죠. 이, 에 했을 때 턱이 많이 내려간 경우는 혀도 따라서 내려가죠. 그래서 이런 것은 저모음이고 중간에 있는 이런 것은 미드모음, 중모음이고 이런 것들은 입이 덜 벌려져 있죠. 입이 덜 벌려졌다는 얘기는 혀가 아직도 위에 있다는 얘기죠.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그래서 이러한 모음을 우리는 고모음이다, 하이 모음이다 이렇게 턱의 높이,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턱의 위치에 따른 턱이 밑으로 내려갔냐, 그냥 정상적으로 붙어 있느냐, 어느 정도나 내려갔냐, 턱이 그거에 따라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또한 혀의 전후 위치로 인한 전설모음이냐, 중설모음이냐, 후설모음이냐로 나눕니다. 세 번째는 입술의 모양으로 인한 원순모음이냐, 비원순모음이냐, 즉 라운드냐, 언라운드냐 이렇게 구별하고요. 또 조음기관의 긴장도에 의한 긴장모음이냐, 이완모음이냐, 즉 텐스 바월이냐, 렉스 바월이냐 이렇게 4종류의 종류로 우리는 모음을 분류를 합니다. 모음을 분류해서 첫 번째로 고중저 모음이냐, 전설, 중설, 후설 모음이냐를 살펴보겠습니다. 트레거 스미스는 위의 4가지 기준 중에서 1번과 2번의 기준만을 적용해서 다음과 같이 단모음을 간단하게 분류했습니다. 1번, 2번은 무엇이냐? 바로 위에서 보았듯이 고중저냐 아니면 혀의 전후 위치, 전설이냐, 앞혀냐, 중설, 중간혀냐, 후설, 혀의 뒷부분에서 소리가 나느냐 이런 식으로 1, 2번만 가지고 분류를 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에서 그 표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그 표를 보면은 텅 하이트에 있어서 혀의 위치에 있어서 고모음이냐 중모음이냐 저모음이냐로 구별한다고 그랬죠. 이것은 결국은 텅이 아니라 턱의 위치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텅 파트, 혀의 부분은 어떤 쪽이냐 해서 전설, 중설, 후설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예를 들면은 이, 에 이렇게 내려가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단어로 sit, sat, sat 이렇죠. sit, sat, sat 턱이 점점 밑으로 내려갔죠. 그럼 그거 턱에 따라서 혀도 내려갔죠. 저모음으로 내려갔습니다. just, junk,
pot, just, junk, pot. 혀가 점점 내려갔죠. 중설 모음에서도. 후설 모음, 혀의 뒤쪽 부분에서 소리나 put, bow, car. 점점 내려가죠. 이 모양은, 이 표의 모양은 여러분들의 입 속에 들어가 있는 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확히 지금 정사각형으로 그렸지만 마른 목골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표를 입안에다가 넣습니다. 그래서 이에는 혀의 앞쪽이고 우어어 이것은 혀의 뒤쪽에서 소리 난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그 중간점이 just, junk, pot처럼 중설 모음에서 소리 난다 이렇게 구별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혀의 높이가 전설이냐, 고모음이냐, 중모음이냐, 저모음이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울림도에 있어서 전설, 중설, 후설은 그렇게 딱히 여러분들이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이 구별은 영어 모음이 발음학습에 그냥 참고될 정도로 영향 주지는 않습니다. 고로 중요한 것은 고중저 모음입니다. 모음이 분류해서 고중저 모음이 중요한 이유는 울림도가 차이 난다는 뜻이죠. 이 고모음 에 또는 이런 것은 저모음으로 내려갈수록 울림도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왜? 입이 많이 벌어지죠. 입을 크게 벌리니까 소리가 진동이 더 커져서 소리가 멀리 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내려갈수록 울림도가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등산 가서 큰 산에 올라가 가지고 소리를 치는 사람들이 많죠. 야호 이렇게 소리를 치죠. 그러면 앞산에서 메아리가 들려오죠. 이때 야호 할 때 이 모음 소리가 크기 때문에 울림도가 커져서 앞산까지 전해서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죠. 산에 올라가서 이에 하는 사람 없죠. 왜? 울림도가 같은 모음이지만 작아서 그렇게 멀리 퍼지지 못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모음의 분류입니다. 원순 모음이냐 비원순 모음이냐,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둥글 원자 입술 순자입니다. 입술이 둥글게 원을 그리느냐 동그랗게, 비원순 동그랗지 않으냐 입 모양이, 이 차이입니다. 당연히 우오어 이런 후설 모음이 입이 둥글게 벌어진 음이죠. 나머지는 뭐 이에 이런 것들은 전부 입이 동그랗게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비원순 모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영어 모음의 발음 학습에 원순 모음이냐 비원순 모음이냐 하는 것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굳이 그 분류는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학자들이 분류기 때문에 한번 일별해 본 것 뿐입니다. 모음의 분류에 있어서 세 번째 분류 기준은 긴장 모음이냐 이완 모음이냐 입니다. 발음할 때 구강 근육, 특히 혀의 긴장도, 텐션에 의한 모음의 분류 방법으로서 이완 모음, 렉스 바월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relax라는 단어 여러분들 알죠? 릴렉스한 상태죠. 근데 줄여서 학문적인 용어로 여기에서는 이완 모음을 렉스 바월이라고 합니다. 이 이완 모음이 텐스 바월, 긴장, 텐션이 유지되는 긴장 모음, 긴장음, 이걸 텐스 바월이라고 하는데, 렉스 바월이 긴장음으로 발음되면 뭐가 되냐면 모음이 길어져요. 장모음이 되죠. 롱 바월이 됩니다. 이 구별은 영어 모음의 발음 학습에 참고할 필요가 있으니까 꼭 체크해 두기로 합니다. 예를 들면 예완입니다. 긴장 모음, 이 모음이 길게 긴장을 시키면 길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장모음이 되는데 장모음 표시는 콜론으로 표시합니다. 영어에서. 이완 모음에서는 장모음 표시가 없죠.
이. 긴장 모음은 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긴장 모음이냐 이완 모음이냐 같은 이 모음이지만 구별을 해보기로 합니다. 예완에서 beat, beat, peel, peel 차이가 있죠. beat, peel 이렇게 장음으로 발음할 때는 즉 긴장돼서 이렇게 길어지는 것이죠. 그냥 단 모음은 즉 이완 모음은 힘 빼고 구강을 긴장시키지 말고 혀를 긴장시키지 말고 열기는 굶은 사람처럼 발음하면 됩니다. bet, per, bet 이런 식이죠. 그래서 six라는 단어, 6이라는 숫자도 six가 아닙니다. six, six 이렇게 힘을 빼고 발음해야 되죠. 단모음이니까 이완모음으로 발음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한국 사람들은 six 예를 들면은 게임에서 6게임 하자 할 때 six 게임 하자 이렇게 잘못 얘기하죠. 발음이 six, six 이렇게 힘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sex 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로 착각해서 듣기도 하죠. 섹스로. 그러나 섹스는 힘이 강하게 소리나죠. sex 이렇게 되죠. 힘 빼고 하면은 6이라는 숫자가 되죠. sex, sex 이렇게 됩니다. 예투 우라는 모음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food, hood, could, could 이렇습니다. food 음식할 때에는 긴장 모음으로서 장모음이 되고 hood 이것은 단모음이 됩니다. 비둘기가 구구대는 소리로 의성어인데 그 소리를 낸다라는 동사인데 과거형에 ed 붙이면 되겠죠. 이것은 could입니다. 그런데 can의 조동사 이것은 could가 아니라 could 이렇습니다. 그래서 긴장 모음으로 우 발음을 하면 길어지며 또한 입 모양이 사람의 인체 얼굴에 옆에서 쳐다볼 때 두 입술이 쭉 내밀은 상태가 되죠. could 이렇죠. food 그러나 이완 모음을 발음할 때는 입을 전혀 긴장시키지 않기 때문에 두 입술이 쭉 나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could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한국어에서 우리들, 우리나라 할 때는 다 이것이 긴장 모음이기 때문에 우산 할 때 두 입술이 쭉 나가죠. 이러한 이완 모음을 발음할 줄 모릅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캔의 조동사 이 could를 갖다가 could 이랬었죠. 이것은 잘못된 발음입니다. 네 번째로 영어의 모음이 단모음이냐 장모음이냐 즉 짧을 단자입니다. 숏 바월이냐 롱 바월이냐의 구분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바로 위에서 살펴봤을 때 장모음이 긴장되고 단모음은 긴장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살펴보았죠. 그러나 한국어의 그 모음에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어에서 장모음은 일반적으로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원칙이며 장모음이 그 단어의 마지막 음절에 오면 짧게 발음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이 많다 이럴 때에는 장음이었죠. 이것이 말 타고 간다 이때는 단음이고 그런데 한국말 이럴 때에는 한국말이 아니라 한국말 짧아졌어요. 또한 눈이 온다 이러다가도 첫눈이 온다 이럴 때의 눈은 짧아집니다. 이 단어에 이 장음은 앞에 첫이라는 음절이 있기 때문에 짧아진 것이고 한국말도 한국이라는 다른 음절이 있기 때문에 짧아진 것입니다. 밤나무 이럴 때에는 길지만 알밤 이럴 때는 짧아졌지 않습니까? 왜? 앞에 밤이라는 장음 앞에 알이라는 단어가 들어와 있습니다. 알이라는 음절이 생겼죠. 이럴 경우에는 한국어도 이 장음이 단음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죠. 영어에서는 그 모음의 길이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같은 단모음,
또는 같은 장모음이라 할지라도 음성 환경에 따라서 길이가 각각 달라집니다. 영어 모음의 길이는 동일한 음성적 환경에서만 긴장음과 이완음의 차이 또는 이중모음과 단모음의 차이로 인하여 뚜렷하게 구별이 되며 다른 음성적 환경에서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이가 다양하다. 무슨 얘기냐면 장모음이라 할지라도 또는 단모음이라 할지라도 그 모음을 발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 짧은 시간이 0.1초냐 0.01초냐 다 다르다 이거죠. 같은 단모음이라 할지라도 또 장모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0.1초냐 0.5초냐 다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여러 음성 환경에서 어떻게 그 길이가 구별되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2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동일한 음성적 환경에서의 예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긴장 모음이 이완 모음보다 길게 발음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확인한 바 있죠. 아까 beat, beat, peer, peer, could, could 기억나죠? 일반적으로 긴장음은 혀의 긴장 때문에 음이 길어져서 장모음이 되고 이완음은 긴장되지 않은 음을 얘기하죠. 이완음은 단모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그 박스를 살펴보면 sit, sit 긴장음이 장모음이 됐죠. 이완음 sit 아주 짧아졌죠. 떠나다 leave 장모음이 됐죠. 긴장되는 바람에 혀가 live 살다 live 이완되는 바람에 아주 짧아졌습니다. 단모음이 됩니다. poor, poor 풀장 이럴 때는 poor 장모음입니다. 긴장돼 가지고 끌다 할 때는 poor, poor 아주 짧은 단모음이 됐죠. could, could 아까 예를 드는 거와 똑같은 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간고사 때 어떤 문제를 낼까 하는데 예를 들면 이 A번 긴장모음이 이완모음보다 길게 발음된다. 이럴 때 길게를 가로치고 여러분들이 써넣는 또는 긴장모음이 무슨 모음보다 또 가로 열고 써넣는 길게 발음된다 할 때 답은 이완모음이 되겠죠. 이러한 문제를 내려고 합니다. B번 두 번째 예입니다. 이중모음은 딥송이라고 학명으로 딥송입니다. 이중모음은 긴장음이므로 단모음보다 길게 발음됩니다. 자, 앞에서 나왔듯이 이중모음은 어이, I, A, O, 아우 5개를 이중모음으로 인정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이중모음은 전부 긴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음이 음절 주음이 되는 모음이 길어지고 음절 부음으로 바로 뒤에 붙어 있는 음은 아주 거기에 음절 주음에 바짝 붙여서 짧게 발음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동일한 긴장음 간의 비교인데요. 터요 할 때 터요 할 때 어이 오가 음절 주음, 이가 음절 부음이죠. 이렇게 두 모음이 결합돼서 하나의 모음입니다. 이럴 때 그 음절 주음이 되는 이중 모음 중에서 음절 주음이 되는 이것이 긴장음이 되므로 모음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A번에서 키가 크다 할 때 이 단어가 이것이 긴장음이거든요. 장음이거든요. 그래서 tire이나 tall 할 때 이 사운드의 길이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B번에 긴장음이냐 이완음이냐로 구별했을 때의 비교는 이 이중모음이 훨씬 더 길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time
Tom, Tom. 이것은 이완음입니다. time, 이중모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time 할 때 아가 Tom 할 때의 아보다 더 길어졌다. 이유는 긴장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예입니다. gate, get, gate, get. S 사운드만 비교해 봤을 때 이완음 get 이거보다 gate 할 때 애가 긴장됐기 때문에 더 길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장모음이 된 것이죠. 2번 다양한 음성적 환경에서의 예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제부터는 바로 위에서는 동일한 음성적 환경에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음성적 환경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phonetic environment입니다. 음성적 환경. 즉 위에서 said, said 이렇게 비교해 봤죠. 모음 다음에 t라는 받침이 똑같이 있죠. live, live. 모음 다음에 v라는 음성적 환경이 똑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교 대상이 됐던 것이죠. poor, poor. 이라는 음성적 자음 환경이 똑같죠. could, could. 드라는 음성적 환경이 뒤에 똑같이 되어 있을 때를 비교해 봤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고 뒤에 음성적 환경이 다를 경우를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모음의 길이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뒤에 나오는 모음의 길이가 뒤에 나오는 자음의 음성 환경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매우 다양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받침이 뭐가 오느냐, 어떤 자음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 음성 환경에 따라서 모음의 길이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예를 살펴봅니다. 같은 범주의 모음이라면 이 말이 무엇이냐면 같은 범주, 긴장음, 이완음, 긴장음이면 긴장음끼리, 이완음이면 이완음끼리 같은 끼리의 모음이라면 모음 뒤에 자음, 즉 받침이 없는 개음절이 받침이 없는 경우도 많죠. 나무 할 때 나라는 음절도 무라는 음절도 뒤에 받침이 없죠. 이런 음절을 우리는 오픈 실러블, 열려있는 음절이다. 한자말로 열 개자, 개방할 때 개자죠. 개음절이라고 하고 그러면 자음이 받침이 있을 경우는 우리는 닫혀 있다 해서 폐음절, closed syllable이라고 합니다. 폐음절보다 개음절이 있는 즉 개음절로 된 단어가 음절이 폐음절로 된 음절보다 길게 발음된다는 사실입니다. 개음절이 폐음절보다 긴 이유는 모음 뒤에 자음이 오면 그 자음의 발음 준비를 위해서 조음 기관의 위치를 미리부터 바꾸려 하는 인간의 본성적인 준비성 때문입니다. 밑에 같은 범주의 모음을 가지고 길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음성 환경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첫 번째 예는 긴장음, 즉 장모음끼리의 예입니다. 같은 범주의 예인데 장모음이죠. 이 C자를 옆으로 돌려놓은 이 음소는 이겁니다. 오가 아니라 입이 더 벌어지죠. 법률 할 때 이거죠. 그런데 buy의 과거, 물건을 사다 할 때의 과거가 bought죠. 이것도 라는 발음입니다. 같은 장모음이에요. 그런데 law와 but 비교했을 때 law가 더 길어진다. but는 장모음이지만 짧아진다. 그 이유는 law 뒤에는 받침이 없죠. but는 t라는 받침이 있죠. 그래서 이 t라는 받침을 발음하기 위해서 라는 장모음을 길게 한없이 길게 발음하고 있을 새가 없어요. 두 번째 예문을 볼까요? saw, sawed, saw, sawed. 현재형일 때는 saw 길은데
과거형 ed가 붙으니까 sawed. 그 모음 길이가 짧아졌어요. 이 모음을 예를 들어볼까요? Lee, live. Mr. Lee 했을 때 받침이 없죠? 그럼 한없이 길어져요. 이 장모음은. 그러면 live, v라는 받침이 있는 바람에 v 발음을 하기 위해서 이 장모음을 미리 서둘러서 끝내는 겁니다. 바다 할 때 sea, seed. seed만이 할 때 종자돈이라는 seed는 종자죠. 바다라는 단어는 받침이 없어요. 개음절이에요. 그럼 한없이 길게 장모음이 되는 거죠. 우 발음을 낼까요? could. 과거형이 되는 바람에 이 폐음절이 돼버렸죠. 그래서 우 모음이 상대적으로 짧아졌다. 같은 장모음이지만 이거보다 flew, foot. 인플루엔자의 줄임말이 flu죠. 유행성 감기, 독감. foot. 같은 장모음의 우지만 flu가 훨씬 더 길게 느껴진다 하는 거죠. 모음의 길이가.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준비성이라는 readiness라는 준비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하철 타고 갈 때 내가 내릴 역이 다음 역이라면 뭐 종각역이라면 지하철에서 방송이 나오죠. 다음 내리실 역은 종각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미리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뭐 오른쪽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했을 때 오른쪽에 가서 딱 대기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readiness, 준비성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못 내리니까. 그래서 영어 발음에서도 다음 발음이 있다면 앞에 있는 모음의 발음을 서둘러 줄린다 이겁니다. 줄이고 다음 발음을 발음할 준비를, 다음 자음을, 받침을 발음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중 모음을 가지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중 모음은 앞에서 나왔듯이 긴장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음절 주음인 그 모음이 길어진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buy, bite, R라는 모음이 음절 주음인 모음이 bite보다는 buy 할 때가 그 아 발음이 훨씬 길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느낄 것입니다. sigh, sight. sigh 할 때 I가 더 길어졌죠. play, played. play 할 때 A라는 이중모음, 에 발음이 과거형 played 할 때보다 에가 더 길어진 겁니다. say, sail. 말하다 할 때 say 할 때 에 발음이 sail. 판매 이럴 때 에 발음보다 더 길어진 것이죠. 받침이 없기 때문에 느긋해요. enjoy, choice. 같은 오이지만 enjoy 할 때 오가 더 길어졌다. 왜? 받침이 없으니까. employ, employed. 고용하다라는 이 동사 과거형으로 됐을 때에는 받침이 생긴 거죠. ed가 드라는 받침이 생겼어요. 그러므로 오가 짧아진 것이죠. 그래서 employ, employed 달라진 것입니다. 길이가. 이렇게 다양한 음성적 환경에서 차이가 뒤에 받침이 있냐 없냐, 즉 개음절로 되어 있냐 폐음절로 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 모음의 길이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O라는 이중 모음을 가지고 연습해 봅니다. row, road. 과거형이 되는 바람에 O 할 때 O라는 음절 주음이 짧아졌죠. cocoa, coal. 코코아, cocoa죠. 이때 받침이 없으니까 cocoa 할 때 O가 길어졌지만 석탄 할 때 coal. 이때는 L 사운드의 받침이 있기 때문에 O 발음이 짧아진 것입니다. 그 다음 아우 발음을 가지고 이중모음을 가지고 연습해 봅시다. cow,
받침이 없으니까 아우 할 때 아가 길어졌죠. 그런데 crown 할 때에는 아가 은이라는 받침 때문에 짧아졌습니다. now out 할 때 아가 뭐 엄청 길어졌죠. 받침이 없으니까. 그런데 out 트라는 받침이 있죠. 짧아질 수밖에요. 단모음끼리 비교를 해보아도 똑같은 결과입니다. 단모음이지만 happy 단모음이지만 뒤에 받침이 없죠. 그래서 이 모음은 길어지는 느낌을 갖게 되죠. 그러나 히트 친다 할 때 hit 뒤에 받침이 왔죠. 그래서 엄청 짧아졌죠. 그럼 tiny 단모음이지만 사실상 장모음으로 발음되는 거죠. sick 같은 이지만 뒤에 받침이 있음으로써 sick 할 때 이 모음은 아주 짧아졌습니다. 그 다음 a 사운드를 가지고 연습해 봅시다. sofa 받침이 없죠? 고로 비록 단모음이지만 장모음에 가깝게 발음이 됩니다. submit a 사운드지만 submit 아주 짧아졌죠. 뒤에 받침이 있어서 comma 여러분들 콤마 이렇게 얘기하는 쉼표 콤마가 아니라 comma a 사운드인데 받침이 없으니까 길어졌어요. 그런데 gentleman 할 때 뒤에 은이라는 n 사운드가 있으니까 짧아졌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음성 환경의 예를 비유해 보겠습니다. B번입니다. 모음 뒤에 자음이 있을 경우 이 얘기는 뭡니까? 폐음절의 경우죠. closed syllable의 경우 그 자음이 유성음이면 모음이 길고 무성음이면 짧게 발음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현상은 모음이 유성음이죠. 모든 모음은 유성음이라고 그랬어요. 전 세계의 모든 언어의 모음은 바이브레이션이 있는 성대의 진동이 있는 유성음이다는 얘기를 했죠. 그 유성음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두 손가락을 여러분이 목젖에다가 대고 발음해보면 떨리는지 안 떨리는지 구별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들 두 손가락을 목에다 대고 어떤 모음을 발음해 봅시다. 아, 에, 이, 오, 우 다 떨죠. 그러면 무성음을 다시 한번 연습해 봅시다. 프, 트, 크, 스 하나도 안 떨죠. 이것이 무성음입니다. 그런데 모든 모음이 유성음이에요. 그런데 뒤에 자음이 무성음이면 그 발음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즉 자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서둘러 성대의 진동을 멈추려 하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준비성이에요. 그 예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모음 가지고 연습을 해봅니다. 긴장음인 장모음 이 사운드를 가지고 해봅시다. leave 떠나다 leap 점프한다는 뜻이죠. 이때 이라는 장모음 뒤에 오는 받침 자음이 떠나다는 v 자음이고 leap 점프한다는 뜻은 뛰다라는 뜻의 동사는 p 사운드인 무성음입니다. 이랬을 때 leave 할 때의 모음이 leap 이거보다 더 길어진다는 것이죠. seed, sit seed 할 때는 길지만 sit 할 때는 비록 장모음이라 할지라도 짧아졌다는 뜻입니다. 우를 가지고 연습해 볼까요? rude, root rude가 더 길어졌죠. school, soup L 사운드와 P 사운드 비교해 봤을 때 L 사운드로 끝나는 school이 모음이 더 길어졌어요. sod, sought strong, office. 그것은 왜 이럴까요? 바로
모든 모음은 유성음이라고 했죠? 그럼 뒤에 유성음이 또 온다면, 유성자음이 온다고 그러면 성대의 진동을 계속 떠는 대로 떨기 때문에, 떨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모음이 여전히 길어지는 것이고, 만약 무성자음이 온다면, 받침으로 온다면 그 무성자음을 발음하기 위해서 성대의 진동을 서둘러서 멈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 왜? 무성자음을 발음하기 위해서, 준비성 때문에. 그래서 짧아진다는 것입니다. 긴장음 중에서 이중모음을 가지고 예를 들어봅시다. 이중모음 I, A, OI, O, OW 이 5개를 이중모음이라 하자 했죠. 9라는 숫자 9과 knife 할 때 9이 모음이 더 길어진다. knife보다. 그 아 사운드가. 이유는 9 할 때 유성음이죠. 그러나 knife, f는 무성음이죠. hide, height, laid, late, made, meet, coin, voice, poison, oyster, known, boat, cold, coat, brown, scout, loud, shout. 내 발음에서도 여러분들 느껴지기 바랍니다. 모음의 길이가 확실히 뒤에 유성자음이 오면 길어지고 무성자음이 오면 서둘러 끝내기 때문에 그 모음이 아무리 이중모음 또는 장모음이라 할지라도 짧아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그렇게 구별해서 발음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기 바랍니다. 같은 단모음의 경우라 할지라도 뒤에 유성자음이 오느냐 무성자음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 단모음도 길이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이 사운드를 가지고 연습해 봅시다. live, lip, 이 살다라는 단어 live, lip 차이가 있죠? bid, bit, bed, bet, seven, expert, ham, hat, can't, cap, calm, stop, father, box 이렇게 구별이 되지요. 길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모음 뒤에 유성음인 비음이 오거나 또는 LR 사운드가 오고 그 뒤에 유성자음이 오는 경우가 무성자음이 오는 경우보다 더 길다는 사실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summed, sump, hamburger, camping. 여기서 뭘 느낄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some 다음에 드라는 유성자음이 왔어요. 그런데 sump는 다음에 p라는 무성자음이 왔죠. 햄버거에서 햄 사운드 다음에 버거 할 때 유성자음이 왔죠. 그런데 캠핑 했을 때는 다음에 p라는 무성자음이 왔습니다. 이럴 때 그 모음의 길이가 다음에 유성자음이 오면 짧아지고 유성자음이 오면 길어진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자음인 사운드의 영향 외에도 두 번째 자음도 그 모음의 길이에 영향을 미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운드를 가지고 해볼까요? send, sent. 모음 다음에 사운드가 왔으니까 유성자음이죠. 그러나 send 할 때 드는 유성음이지만 sent 할 때 트는 무성음이죠. 고로 이 모음이 길이에 영향을 주어서 무성자음이 두 번째 왔을 때에는 앞에 유성자음이 왔다 할지라도 모음이 짧아지더라 하는 겁니다. can't, can't, sings, sink, penguin, strength, build, built. build라는 단어의 과거형은 built죠. 그러나 그 모음이 차이가 있어요. L까지는 똑같은데 을 사운드는 유성음이 똑같지만 뒤에 드가 왔냐, 트가 왔냐. 즉
유성자음이 왔니? 무성자음이 왔니에 따라서 이 모음의 길이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build라는 원형과 현재형과 built, 과거형은 이 모음의 길이가 다른 것입니다. was, watch, herb, hurt, serve, surf. 이렇게 모음 길이가 달라진다는 사실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양한 음성적 환경에서의 모음 길이의 예 세 번째인 C번입니다. 모든 모음은 뒤에 자음이 같은 무성음 또는 같은 유성음이라면 지속음이 오는 경우가 폐지음, 즉 비지속음이 오는 경우보다 길게 발음되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폐지음을 발음하려면 공기를 입안에서 압축시켰다가 파열해야 되므로 미리부터 서둘러 모음의 발음을 끝내려고 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봅시다. 첫 번째 A번입니다. 모음 플러스 지속음이 온 경우와 모음 플러스 비지속음, 즉 폐지음 간의 차이입니다. cease, sit, lays, late.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지속음이죠. 무성음이지만 지속음이에요. 그런데 라는 음은 같은 무성음이지만 비지속음, 폐지음이에요. 고로 폐지음, 즉 파열음을 발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기를 모았다 터뜨려야 되죠? 그래야 되니까 공기를 모으느라고 입안에서 압축시키느라고 미리 모음을 짧게 발음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예의 발음을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연습해 보세요. mess, met, bath, bat, cash, cat, cough, cut. 이렇게 뒤에 지속음이 오느냐 비지속음이 오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무성음을 가지고 지속음과 비지속음을 얘기했는데 유성음을 가지고 연습해 봅시다. burn, bird. 은 사운드는 지속음이죠. 그러나 the 사운드는 비지속음이죠. 파열음으로써 유성음이지만. 그래서 burn 할 때 모음이 bird 할 때 비지속음이 왔을 때보다 더 길어진다는 것이죠. fool, food, aim, age, ring, rip. 구별이 되죠. 지금까지 다양한 음성적 환경에서의 예를 ABC로 구분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였습니다. 복습해 보면 A번은 무엇이었나요? 같은 범주의 모음이라면, 즉 긴장음끼리 또는 이완음끼리의 모음이라면 모음 뒤에 받침이 없는 개음절이 받침이 있는 폐음절보다 길게 발음된다 하는 A번의 사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때에도 이론시험에도 이때에 개음절을 가로치든지 폐음절보다 할 때 폐음절을 가로치든지 또는 길게 발음된다를 길게 또는 짧게로 제시해서 여러분들이 골라서 문제를 풀도록 그렇게 출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음성의 예는 바로 같은 범주의 모음이라면 모음 뒤에 받침이 없는 개음절이 받침이 있는 폐음절보다 길게 발음된다는 것을 A번에서 살펴보았고, B번에서는 모음 뒤에 자음이 있을 경우 그 자음이 유성음이면 모음이 길어지고 무성음이면 짧게 발음된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도 B번도 문제를 출제하겠습니다. 여기에 길고 짧게 여기를 가로쳐서 여러분들이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는 모든 모음은 뒤에 같은 무성음 또는 같은 유성음끼리 왔다 할지라도 그 무성음 또는 유성음의 받침이 계속되는, 지속되는
지소금이면 그 모음이 길어지고 비지소금이 오면 짧아진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A, B, C를 다 살펴보았는데 위 A, B, C의 예를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해보면 긴장음 또는 이완음끼리도 처해진 음성 환경에 의해서 그거에 따라서 다음의 예와 같이 그 모음의 길이가 서로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듯이 장모음 간의 비교를 해봅시다. 30페이지입니다. D번 강세를 받는 모음은 강세가 없는 모음보다 길어진다라는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scarlet 할 때 아 사운드가 강세를 받았죠. 근데 같은 아 사운드가 carnation 할 때 아보다 scarlet의 아가 더 길어진다는 사실이죠. 왜? carnation에는 A 여기 액센트가 있거든요. 카라는 음절에 액센트가 없거든요. idle 했을 때 idle I 액센트가 있죠. 그런데 idea 했을 때에는 dear의 액센트가 있기 때문에 idea일 때 I의 액센트가 없죠. 그러 I가 이중모음이지만 짧죠. idle보다. 두 번째 줄의 예문입니다. below, fellow 같은 O지만 이중모음 O지만 액센트를 받은 below 할 때가 이 O라는 모음이 길어지고 fellow 할 때는 fell의 액센트가 있기 때문에 O에 없죠. 그래서 짧아진다는 뜻이고요. import 수입한다라는 명사로 쓰면은 import 하면 수입이라는 명사고 import 하면 수입하다라는 동사죠. 그런데 액센트가 명사일 때는 앞에 음절에 액센트가 있고 import 동사일 때는 두 번째 음절에 액센트가 있죠. 여기서 im이라는 모음의 길이를 비교해 보면 단모음이지만 import가 import 동사로 쓸 때보다 길어집니다. 왜? 명사로 쓸 때 import 액센트가 있기 때문에 액센트를 받으면 그 모음은 아무리 단모음이라 할지라도 좀 길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같은 단어 내에서도 강세를 받은 음절이 그렇지 않은 음절보다 상대적으로 길어진다. 바로 위에서는 단어와 단어끼리 비교를 해봤는데 한 단어 내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content 할 때 칸이라는 음절과 텐트라는 음절이죠. 그런데 이것이 명사로 썼을 때 content 할 때 아라는 음절이 tent 할 때 에라는 음절보다 길어진다는 것이죠. 왜? 액센트를 받은 음절이기 때문에. 그러나 content 동사로 썼을 때에는 뒤에 음절에 액센트가 있죠. 그럼 con보다 tent 할 때 에가 con보다 길어진다는 것이죠. tent가 murder 할 때 라는 음절이 액센트 있죠. 그러면 더 할 때 라는 음절보다 길어진다 이거죠. murder 여기에 음소기호를 보면 여러분들 뒤에 꼬부려 놓은 것이 보이죠. 이것은 R 사운드가 들어간 것을 표기할 때입니다. 그래서 어와 다르다. 할 때에는 위에서 보듯이 표기가 음소기호가 다르다는 사실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above 했을 때 어라는 음절보다 bob 할 때의 음절 아 사운드가 더 길다. 왜? 액센트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단어 내에서도 액센트를 받은 음절이 액센트를 못 받은 음절보다 발음할 때 모음이 길어진다는 사실입니다. 2번의 사례입니다. 단어의 마지막 음절에 있는 모음이 그렇지 않은 모음보다 더 길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see라는 동사가 있는데 뒤에 받침 듣고 마지막 음절이죠. 그런데 seeing, ing가 붙으면
또 하나의 음절 ing이라는 음절이 왔죠. 이렇게 비교할 때 see 아무것도 뒤에 음절이 또 하나가 없을 경우가 길어지죠. sing ing가 오면 이 c가 짧아진다 이거죠. lead 인도하다, 지도하다, leader. 라는 er 붙은 음절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붙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앞에 있는 모음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사실입니다. cause 할 때에는 마지막 음절인 셈이죠. cause가 한 음절짜리 단어인데 이게 복수형이 되면 causes가 되죠. es가 붙었어요. causes. 이렇게 되면 마지막 음절은 아니죠. causes가. is가 마지막 음절이죠. learn, learned. learn 배우다라는 동사가 과거분사가 learned 발음될 수도 있지만 형용사로 쓰면 ed의 발음을 learned 하고서 모음 e를 살립니다. learned가 아니라 learned. 그렇게 되면 learned 했을 때는 learn이라는 음절은 마지막 음절이 아니죠. 마지막 음절은 id가 되는 셈이죠. 이랬을 때 이 learned 할 때 모음 길이와 learn 마지막 음절인 learn의 단어의 모음 길이를 비교해 봤을 때에는 learn이 learned보다 길다 이런 뜻입니다. 모음 길이의 특징 F번입니다. 문장에서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는 단어의 강세받은 모음은 음도의 상승과 함께 피치라는 것은 음의 높이입니다. 도레미파로 음악적으로 생각하면 좋겠죠. 피치 상승과 함께 평소보다 더 길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A번 예문에서 I went to the movies yesterday 했습니다. 나 어제 극장에 갔었어 라는 문장이 있는데 내가 극장에 간 건 어제였다고 이렇게 어제를 강조하는 B번의 문장으로 말했을 때 it that 강조용법이죠. It was yesterday. 그것은 어제였어. 뭐가? That I went to the movies. 내가 극장에 간 것은 it that 가주어 진주어식으로 해서 강조용법을 만드는 거죠. 이랬을 때 어제였어 할 때 B번에서 yesterday를 더 세게 발음한다 이거죠. It was yesterday. 그렇게 되면 피치도 yesterday, it was yesterday보다는 yesterday. 도레미 정도로 발음할 걸 갖다가 파까지 올라가는 거죠. It was yesterday. 피치가 올라갔어요. 동시에 그 모음 yes 할 때 이 음절의 모음이 길어지게 마련이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A번에서도 I went to the movies yesterday 하고 강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B번은 it that 강조용법을 쓴 것이고요. G번입니다. 절의 끝에 오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길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he should go 그는 가야 해 라는 문장에서 go의 모음이 he should go home 그는 집에 가야 해 에서의 go의 모음보다 더 길어진다는 것이죠. 이유는 he should go 할 때는 이 문장 즉 이 절의 마지막에 끝에 왔죠.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he should go home 할 때는 go 다음에 home이라는 또 하나의 음절의 단어가 나온 거죠. 그렇게 되면 go라는 이 모음은 home 때문에 짧아진다 이런 뜻이죠. 마지막 H번입니다. 강세가 없는 음절 앞에 올 때에는 어말이나 어말의 자음 앞에 올 때가 더 길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see, sit의 모음이 다 장모음이죠. sing의 모음보다 길어진다. 이유는 sing은 두 개의 음절로 되어 있죠. c라는 음절과 ing이라는 음절이죠. 이렇게 뒤에 음절이 있기 때문에 강세가 없는 음절이죠. ing은. 그래서 seeing이 아주 짧아진다. 뭐보다? see나 sit보다.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영어 모음의 길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정리해서 얘기해보면 장모음이 단모음기다 보다 길다는 사실은 확인했죠. 또 그것은 왜 그러냐? 긴장시키기 때문에 그렇다. 긴장하다 보면은 긴장음이 되다 보면 그 모음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사실이죠. 또 하나의 사실은 이중모음 5개는 단모음보다 다 길어진다는 사실도 우리는 확인했고, 같은 음성 환경에서 비교가 가능하지만 다양한 음성 환경에서 또 비교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음성 환경을 살펴보면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론적으로는 그러한 구별을 우리는 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음성 환경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절대적으로 이 모음이 몇 초 동안 발음해야 되느냐, 0.25초냐 0.30초냐, 이거 구별은 참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